제가 처음 거사님 만났을 때는 저는 미친년 같았댔어요. 제 그때 느낌이 딸 문제로 인해서 미친년처럼 그냥 들어도 모르고 그냥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는 어디 기대거나 이제 무슨 얘기를 듣고 편안해지려고 그때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딸의 그 삶도 인정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이제 제가 조금 편해졌는지 이제 그 생각이 자꾸 나서 저기 거사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남편이 이제 저랑 결혼해서 이제 외국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직업이 없댔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신우가 이제 수원에 사니까 거기 와서 이제 신우랑 같이 뭐 통닭 가게를 하자 그래갖고 이제 낮에는 그 신우 남편 샤시를 쫓아다니고 밤에는 이제 그 통닭 가게를 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 직업을 갖고 하다가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는 이제 시동생이 그 비철 금속하는 그런 고물상을 이제 개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밑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거기서 몇 년간 하다 보니까는 뭐 아무튼 그 시동생은 그 돈 버는 수단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것저것 하다가 그게 부도가 난 거예요. 뭐 그 세금 계산서도 이제 세금 적게 내려고 뭐 가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고 뭐 무슨 깡도 하고 막 했는데 그게 이제 겹쳐져 갖고 이제 부도가 나게 되니까는 뭐 우리 집에다가 이제 그 뭐 TV라든지 그 물건이 값이 좀 나가는 거 우리 집에다 막 옮겨놓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면 얘 아빠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시동생이 이제 얘 아빠를 붙잡고 막 사정을 했대요. 형 나 한 번만 도와달라고 어디 나가지 말고 나랑 같이 이걸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세워보자 이렇게 해갖고는 이제 그때 남편 말로는 한마디로 우리 신랑을 바지가랑이를 자꾸 막 사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남편도 그럼 해보자 해갖고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잘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는 그때 이제 18평형에서 애들 둘 데리고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 집이 넓어 보였는데 애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서는 좁죠. 근데 시동생은 이제 그게 잘 될 때마다, 그러니까 잘 되니까는 조그만 데서 넓은 데로 가면은 이 땅값이 또 오르고, 또 옮기면은 이 땅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옮길 때마다 이제 형한테, 내가 형한테는 꼭 저기 집을 한 채 사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만 나와라. 그 사람 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아빠는 그냥 묵묵부답인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다니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아빠가 거래처를 다니면은 이 아빠는 안에서도 일을 하고 이제 또 거래처 그 물건 가지러고도 막 구미고 뭐 대구고 뭐 용인이고 안 다니는 데 없이 다 다녔어요. 물건을 거래처를 가져가면은 이제 거래처 사장들이 그런데요. 동생이 저기 집 사줬어? 이렇게 물어보고 뭐 건물 하나 준다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시동생이 그렇게 막 자기가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형이 이거 해줄 거다 저거 해줄 거다. 그리고 저기 어머님한테도 그러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너 걔만 믿고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막 10년, 15년, 이제 17년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못 참아서 이제 나와라 해도 안 나오니까는 이 집이 너무 좁으니까 여기서 17년간 살았으니까는 이제 옮기자. 그땐 집값이 조금 올랐댔어요. 그래서 옮기자라고 했더니 이제 남편이 그때는 이제 화가 내서 진짜 시동 상태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한 4천만 해달라. 이제 저기 조금 넓은 데로 옮기자. 애들이 대학교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좁다. 그렇게 하니까는 시동생이 하는 말이 형 나가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됐든 그렇게 받아치더래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4천만 있으면 지금보다 좀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으니까는 조금 이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동생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나가는 걸로 그냥 규정을 져가지고 이제 월급 계산해갖고 그 퇴직금 계산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막 나도 동서 만나서 사정하고 이제 또 같이 이 아빠랑 같이 시동생 만나서 막 사정을 한 거예요. 지금 애들 대학교 다니는데 지금 이대로는 우리가 뭐 나갈 수가 없다. 막 이제 뭐를 해달라. 집을 사준다니까 뭐를 해달라. 막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는 인천에 있는 건물을 하나 주겠다는데 그 건물이 그때 당시로는 한 5억인가 6억 됐는데 대출이 3억인가 이렇게 있는 거, 반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건물이 위에 교회만 있고 2층, 1층은 다 빈 거예요. 그런데다 막 그 사람들이 그냥 나가가지고 막 말도 못하게 지저분하고 우리가 그걸 가서 다 수리해갖고 내놔야 될 형편인 거예요. 이거를 가져려면 하고 말려면 말으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시동생 밑에서 얘 아빠가 이랬다는 것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이제 그런 또 좋니 안 좋니 이런 것도 막 싫어서 내가 무조건 인수를 받자 그랬어 남편한테. 이제 그런 게 다 끊었으면 싶어서 그랬더니 남편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다 수리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돈이 이제 그 대출받은 그 이자로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거 그럼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거 다 안 나가면 우리가 매달 우리가 이 집값을 다 내야 되는데 나보고 자신 있냐고 할 자신 있으면 당신 어찌 하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자신이 하나도 좀 그나마 이 아빠는 기술이라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못 받는다고 한 거예요. 그럼 그만두려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나오게 돼서 이제 남편이 이제 지방에 이제 1년 가 있다가 이제 직장을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다행히 괜찮은 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집도 주고 이제 승진도 빨리 됐어. 일을 잘하니까. 근데 나는 이제 거기로 이사 갔을 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집도 주고 남편이 승진도 하고 막 교통도 너무 편리하고 막 좋았는데 남편은 항상 화가 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막 술 먹으면 그 시동생 막 욕을 하면서 이 새끼 내가 막 가서 찔러 죽이겠다고 그러고 막 가만 안 두겠다고 막 이래서 저랑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는 것도 무섭고 얘 아빠가 진짜 큰일을 저지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 와서 이 생활이 나는 괜찮은데 얘 아빠는 왜 이렇게 그거를 힘들어하지 그랬더니 자기는 어깨에 이게 아마 이만한 돌덩이가 얹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동생 문제가. 그래서 내가 그거는 이해하는데 지금 여기 상황은 그 전보다 당신 좋아지지 않았냐 그랬더니 좋아졌지만 이 새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을 갑자기 이제 승진이 되다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다 해야 되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벅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그 시동생 얘기를 안 해서 이제 가끔가다 아유 그 새끼 나쁜 새끼야 욕심 많은 새끼야 이러고는 또 말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저도 아직도 마음이 있지만 남편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진짜 생각이.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뭐가 제일 억울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거기서 자기가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을 때 얘랑 한번 해보자 해갖고 일을 해보니까는 일도 잘 되고 해서 그래 네가 나 집 한 채만 사주면 이제 내 평생을 여기서 이제 퇴직 뭐 70이건 60이건 내가 힘 있을 때까지 하면 되겠다고는 걱정을 안 하고 이제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안팎으로. 근데 시동생 마음은 다른 거였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럼 당신은 그 집 사준다고 할 때 너 어떤 걸 언제 사주고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냐 했더니 동생이기 때문에 100%를 믿었던 거예요. 지가 여기저기 또 떠들고 다니고 하니까는 지가 한 번 해주겠지 했는데 그냥 퇴직금만 달랑 4천만 원인가 주고는 마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게 되게 화가 나는데 그래서 내가 그놈한테 인정받아야 뭐해. 당신은 당신인데 난 돈 안 받은 게 더 억울해. 그랬더니 그것도 억울하지 이러더라고요.
TV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형제들이라든지 뭐 재벌들이 뭐 형제의 난 이런 것도 있고 또 소소하게 형제끼리 다툼해서 막 안 좋은 일도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못 보겠나 봐요. 딴 데로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마음이 남아있지만 남편한테는 이거를 어떻게 좀 얘기를 해야지 뭐 100%는 안 풀리더라도 어떻게 역지사지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게 그거잖아요. 응? 전부 각자의 생각이었잖아. 네, 그래서 각자의 생각이었잖아요. 네. 응? 동생이 어떻게 해줄 거라는 것도 그건 형의 생각이고. 네. 응? 동생이 뭐 형한테 이러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은 동생의 생각이고. 네. 응?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을 사실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응?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형은 그 생각을 자기 생각대로일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동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형은 사실은 잘 모르는데. 모르죠. 동생의 그 말에 대한 형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었죠. 자기 생각이죠. 응?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될 거라고, 자기 생각대로일 거라고 믿은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저는 이제 반만 믿고 반은 안 믿었죠. 어쨌든 반만 믿고 반은 안 믿는다는 것도 그거는 갈대님의 생각이고. 네, 그렇죠. 근데 그 생각들이 사실은 다 다를 거 아니야. 동생 생각 다르고, 네. 형 생각 다르고, 갈대님 생각 다르고, 다 다를 거 아니냐는 네, 다 거예요. 다르죠. 응? 그런데 각자는 다 자기 생각이 사실이라고, 자기 생각대로라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동생은 어떤 생각인지 알 수는 없죠. 동생은 뭐 동생 말을 들어보지는 않은 걸 알 수는 없었는데 어쨌든 뭐 이 동생도 어쨌든 그는 자기 생각이겠죠.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것은 또 어때요? 자꾸 바뀌는 거죠. 응? 형은 바뀔 게 별로 없지요. 그렇죠. 형은 뭐 생각이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바뀌고 싶지 않았겠죠. 형은 요렇게 해줄 거라고 하는 자기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은 형은 별로 바뀔 게 없는데 동생은 해주는 사람이니까 자꾸 바뀌는 거죠.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는 거죠. 아니 근데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욕심이 생기나 봐요. 욕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통상 우리는 돈을 벌면 욕심이 적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돈을 벌면 벌수록 욕심이 커지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욕심이 그게 본질이에요. 예.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 좌절이 갈 때까지 끊임없이 채워야 돼요. 커지는 것이 욕심이. 그래서 이 욕심이 빵 터져가지고는 완전히 절망이 돼버려야, 그래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의 끝은 항상 괴로움,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의 끝은 욕심은 크면 커질수록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욕심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욕심이 어느 정도 가면 욕심이 없어질 거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욕심은 없을 때는 제일 처음에는 그래 내가 돈 벌면 형하고 반 나누지 아마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겠지. 근데 점점 커지면은 자꾸 자기 게 더 커져야 돼요. 자꾸 커져야 돼요. 그러면 형 거는 사실 자꾸 줄어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돈 많은 사람들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이게 이 형 거를 완전히 하나도 없어요. 다 뺏어야 돼. 결국에는 형 주고 싶은 마음의 여유가 점점 없어져요. 욕심이 자꾸 커지면은. 이게 더 잘 될수록 더 그래요. 잘 되면 더 많이 줄 것 같지요? 네. 아니, 더 많이 주질 않는 거예요. 더 많이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왜 주는지 아세요? 그것 이상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또는 그만큼 저 가지고 그걸로서 자기의 이익이 더 많을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더 커질 때 주는 거지,
자기 자기 몫이 줄어들면서 주는 세상 사람 없어요. 없어요? 예. 이제 나중에 가면 욕심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돈 욕심에서 권력 욕심, 명예 욕심,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응? 그럼 나중에는 돈 요 정도는 이제 크게 느끼지 않지만 요걸 주면 그만큼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몇 배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주는 것도요. 그냥 주는 사람은 없는 거네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냥 주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래서 봐요. 심지어는 수행자들도 보시한다는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 욕심으로 주는 거지, 실제로는.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것이 통상 욕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보시려면은, 보시 바라밀이 되려면은, 그래서 무주상 보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절에 1억씩 내는 보시하는 사람이 정말 무주상 보실 것 같아요? 1억 주고 죽고 난 다음에 한 10억이나 돌아올 거라고 아마 생각돼서 줄 거예요. 아니면 살아 생전에 1억 냈으면은 내가 이만큼 저 사람은 보실만 했다는 사람, 그들은 그 우쭐함에 줄 거예요. 말은 무주상이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렇지만 죽고 나서 새로 태어날 때는 거기에 대한 한 10배, 100배, 한 1000배는 돌아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건 전부 다 보시가 아니에요. 보시 바라밀이 아니에요. 전부 욕심이지. 봐요. 정말 보시 바라밀이 되는, 이런 보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것은 없는 사람이 더 잘해요. 있는 사람은 정말 보시 잘 못해요. 있는 사람은 오히려 욕심이 더 차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빈자 1등이라고 하는 그걸 예로 드신 거예요. 이 보시바람이란 왜 그러냐? 욕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안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여유가 있어도 가진 사람에게는 점점 가짐이 커지면 여유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이제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정치하려고 그러고 권력 잡으려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명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그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전부 다 그 욕심 모습이 조금씩 변할 뿐이지 욕심은 점점 커져요. 빵 터져서 절망에 떨어질 때까지 완전 괴로움에 처질 때까지 커지는 게 욕심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동생은 형은 뭐 월급 고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집 하나 준다니까 그러니까 형은 그건 만족해요. 그 정도면 됐어요. 뭐 특별히 형은 더 뭐 욕심 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동생은 실제로 돈이 만져지는 거잖아. 형은 갖다 주면은 돈은 실제로 동생이 다 만지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을 이제 계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욕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계속 불어나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동생도 처음에는 당연히 형 바지가락이지 않고 늘어질 때만 해도 네, 그렇죠. 형이 같이 놀아서 우리 반반 나누자 아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욕심이 생기고 점점 들어올수록 욕심이 생기져 가서 이제 형에게 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봐요. 형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야, 이제 좀 줄 때든가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그럼 그 정도라도 이렇게 했는데 동생은 벌써 형이 나간다고 그럼 자기 머릿속에 자기 계산이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돌아가는지 나는 너무 놀라웠어요, 그때. 욕심이 최고예요. 눈이 딱딱 돌아봐요. 어떻게 안 돌아가는지. 응? 형이 요거가 그냥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바로 이 사람마다 이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사실이 아니란 자각이 없으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정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뭐 포기가 일어난다라고 하죠. 에이, 그 새끼는 그러면 이제 동생이라 할 것도 없어. 포기가 일어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포기란
그 어떻게 보면 그냥 한이 맺히게 되는 게 그냥 한에 저 그냥 가슴 속 밑에 저 마치 그냥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뿐 어떤 조건만 되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렇게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응? 절에 가서 뭐 업장 소멸한다 그래야 될 문제가 아니. 바로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리고 사실 동생이라고 하는 그런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욕심이라고 하는 그게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그 자각이 없으면은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겠네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그런 업장소멸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수행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그게 뭐예요? 바로 그 깨달음이죠.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바로 요 실제의 경험의 매 순간순간 실제의 경험의 삶을 알면은 이제 그런 생각에 놀아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과거의 그런 생각들에 얽매여서 그런 것들은 다 결국 생각이 사실은 착각에 의해서 그러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이제 과거의 것도 그때 몰라서 그런 것일 뿐이었으니 이제 그게 한으로 되지도 않고 그게 이 얽매임도 없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미움 이런 것도 없게 되고 원망 이런 것도 없게 돼요. 자, 그런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어차피 그걸 갈대님이 말씀으로서 남편한테 말씀 잘 하셔가지고 그건 힘들 거예요. 단지 남편이 힘들 때 그냥 옆에 있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갈대님이 삶에서 괴롭지 않는 모습을 이제 수행을 좀 보이면은 남편도 언젠가는 결국 그런 경험을 통해서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수행에 관심이 나게 되고 또 갈대님이 그렇게 해서 자유의 삶이 되면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안해졌지? 도대체 비결이 뭐야? 라고 남편이 어느 날 문득 그게 느껴지면 물으면은 사실은 내가 이래 했다. 이런 경험이 있다. 라고 해주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자, 이런 마음이 나서 그래서 남편이 그런 어떤 자각이 있을 때 그렇게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문제일 뿐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그렇게 되니 설사 이번 생이 아니어도 반드시 그렇게 될 테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것은 갈대님 스스로 자유로운 삶이 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남편에게 당신 이상한데 옛날에는 막 그러더니만 요즘 당신이 사람이 변한 것 같아. 도대체 그 변한 게 뭐야? 왜 그래? 라고 진심으로 물을 때 그때 경험을 나눠주신다면은 그러면 남편에게 만약에 와닿는다면은 그럼 그게 아마 갈대님이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먼저 스스로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괴로운 사람은 당장 괴로움 없어질 수 없어요. 응? 왜?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니 남편 때문에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때는 남편이 힘들어할 때는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면 돼요. 응? 그리고 스스로 자유로워지세요. 그게 중요해요. 여보세요? 예, 거사님, 안녕하세요. 예, 갈대님 안녕하세요. 예, 바쁘지 않으세요? 예, 제가 전화 기다리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은 괜찮네요. 지금 괜찮아요? 예, 아, 제가 한 2달 전에, 예, 음, 이제 아침은 저희가 식탁에서 먹는데, 음, 점심, 저녁은 이제 TV 앞에서 먹느라고 이렇게 조그만 상에다가 예, 이렇게 차려갖고 먹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다 먹고 나면 이제 남편이 그 상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뒷정리를 해요. 예, 근데 한 2달 전에는 그거를 이제 식탁에 올려놓고 이제 뒷정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올리다가 그냥 그릇이 예,
이제 떨어지면서 그냥 팍싹 깨졌어요. 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남편이 이제 치운다고 오지 말라고 막 파편이 막 튀고 그랬으니까. 예, 근데 일주일 뒤에 또 그런 거예요. 이제 예, 이번에는 그릇은 깨지진 않은데 완전히 상이 그냥 그 음, 그릇 위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음, 막 뭐 음식이고 그릇이고 막 이렇게 이제 음, 널브러졌잖아요. 예, 이제 그걸 보고는 이제 일주일 상간인데 보고 나서 이제 치우고 나서 아, 이게 그냥 그대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냥 보이는 그대로. 예, 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음, 아, 그래서, 아, 거사님이 이제 늘 말씀하시는 거 보이는 그대로, 음, 그냥 그대로가 음, 사실 뭔지를 몰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 일주일 상간의 그 두 번의 경험을 보고는, 아, 이게 그냥 그대로구나. 음, 이러면은, 이거 자체가 그거에서 아무런 마음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음, 자유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그 뒤에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이거 음, 자체가 자유로운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음, 그 일상적인 일들이 음, 다 보이고 들리고 음, 느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그 보이고 들리고 해서 우리가 그 괴로움이라든지 불편함이 없으면 예, 그거 자체가 중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사실은 남편이 그 작년이죠. 작년에도 이렇게 소주병 그냥 하나도 안 쓴 거 들다가 팍 깨진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예, 그냥 남편이 치우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예, 근데 요번에는 이제 그렇게 일어나면서, 음, 음, 이게 중도면은 그 깨달음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될 필요도 없다는 생각도, 뭐 필요가 있어서 나는 건 아니지만은, 음. 그거 자체로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중도라고 하는 거기에는 이미 예, 어떤 생각으로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각, 그 정도의 깨달음은 이미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규정할 수 없다라는 자각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이 중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뭐, 이 그 자체로도 괴로움이 없지만은, 예. 그러한 삶이면은, 가령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의문이 있었다면은, 그런데 대한 자각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깨닫고자 하고 안 하고와 관계없이, 그렇죠, 그렇죠, 음, 그거는. 예, 그러니까 뭐 깨달음이 뭐 필요 없다 또는 뭐 없어도 된다 그런 얘기는 미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아,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어떤 의문이나 이해 안 되는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은 기억이 안 나도 예, 뭐 그런 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은 예. 지금 뭔가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에서 문득 자각이 깨달음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없다는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서 음, 음, 자유롭다는 말이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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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그 예, 정도는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없는, 그런 경험 상태죠. 근데 그래, 생각으로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도 벌써 그런 중도가 되는 깨달음은 있는 거예요. 즉, 생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생각을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생각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기 때문에 중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거사님한테 제가 고양이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드린 음, 적이 있는데, 예, 그 생각이 나면서 그때는 이제 거사님한테 제가, 이 고양이를 내가 어떻게 할까요? 막 음, 이렇게 음, 했는데 거사님께서, 음, 그게 어떻게 되어지든 간에 그게 다음이고, 음, 병원에 가게 되면 그게 음, 저기 신발을 신는 느낌이고 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아니 나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왜 거사님은 음.
제가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그때 했댔어요. 근데 제가 음, 모르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예, 그 상태가 어떤 건지. 음, 근데 이제 요번에 그런 일을 겪고 나서는 음, 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음,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든 간에 이제 또 음, 삶이 계속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다음이고 보임이고 이렇게 음,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음,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음, 그 서울 모임에 갔을 때요. 예, 그 시동생에 대해서 이제 음, 뭐 집을 사준댔는데 안 사줘서 이제 그 음, 문제 때문에 이제 상담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이제 거사님께서 생각이 사실이 음, 아니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때는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제가 되게 멍했댔어요. 왜냐면은 음,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음, 예, 시동생이 안 준 것도 사실이고, 음, 내가 억울한 것도 사실이야. 예,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음,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음,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아, 내가 그게 음, 생각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예, 예,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또 이런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사님께서 득과 실이 음, 다 똑같다. 득과 실은 음,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음, 저희는 득과 실이 있는 거잖아요. 예, 못 받아서 억울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음,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득과 실이 똑같은 건지 그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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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예, 없어서 괴롭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예, 어, 뭐라고 그럴까, 더 이상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은 되질 않아요. 오히려 이제 자각의 원인이 될 뿐이죠. 아, 없다는 게요. 예. 없어서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예, 괴롭다는 음, 것이. 그래서 그것이, 가령, 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냥 생각일 뿐이지, 예, 또 없고 이 기준이 딱히 없는 거죠. 사실은 뭐 갈대님, 그 상황보다도 안 좋은 상황도 많겠죠. 예, 그렇죠. 그런 사람에 비하면은 뭐 많이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생각이죠. 예, 뭐 어떻게 보면은 결혼 생활 시작할 때보다야 많이 남아 있을 거 예,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예, 뭐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 뭐 우리 시작할 때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뭐 좀 뭐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가진 게 되고 불편이 없을 텐데 예, 예, 예? 또 가령 그 집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 생겼을 때를 생각하면은 가진 게 없고 예, 못 가졌다는 생각에 불편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럼 도대체 가졌다 못 가졌다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는 거예요? 예, 예? 사실의 근거가 없죠. 예, 기준을 내가 세우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기준이 없는 건데,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이 예, 결혼 생활 시작할 때 비하면 이 정도 되면은 참 많은 거지 뭐 죽을 때 싸가는 것도 아닌데 예, 뭐 이제 애들도 어쨌든 자기 나름의 삶을 산다라고 살고 있는데 예, 죽을 때 싸가는 것도 아닌데 뭐 이 정도 많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뭐 불편함이 없을 거고 그렇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거고 예, 많이 가진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는 많이 거기에 비하면은 집도 크지도 않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은 불편하고 괴롭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실제로 가지고 안 가지고와
괴롭고 안 괴롭고 관계 있나요? 음, 없어도 괴롭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근데 예, 있어도 괴로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있다 없다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은 괴로움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음, 있다 없다가 저는 음, 이제 그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음. 있다 없다가 그 생각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 경험은, 실제의 경험은 아마 오늘 내일 올라가나? 아니, 뭐 그저께 아침에 했던, 그저께 아침에 했던 야단 법석도 그렇지만은, 실제의 우리 경험은 예, 사실은 땀을 맞아도, 이 느낌이 일어나는 뿐인 거예요. 내 손으로 이렇게 하든가, 어디 뭐, 스티는 나무에 부닥쳤을 때 뺨에 그런 것은 별로 화가 안 나는데, 응? 예, 남이 이렇게 스티 때리기만 하면은 금방 화가 난다는 거예요. 세게 안 때려도. 그렇죠. 그럼 느낌에서 이 사실 경험 사실은 같은데, 예, 예,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는 음, 것은 경험 사실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경험에 있는 게 아니라 예, 바로 생각이 사실이란 착각에서 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자각에 의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지. 예, 집도 크지도 않고, 뭐, 많이 가지도 않는데, 시동생이 약속 지켜가지고, 집을 졌더라면 우리가 지금 훨씬 더 상황도 괜찮고,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예, 생각에 매이니까, 그 생각은 지금 현실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잖아요? 예, 응? 사실은 뭐, 시동생이 정말 그럴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형이 갖다가 붙잡아 대야 될 필요성 때문에 그랬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예. 응? 알 수 없죠, 그 마음을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 예, 그리고 또, 동생이 실제로, 형 정말 이 형이 나 도와줘서 같이 일해가면은 나중에 이 돈을 벌게 되면 형 집 사줄게. 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순간의 생각일 수가 있잖아요. 그 순간의 생각일 뿐일 수도 있잖아요. 정 다급하니까. 어? 예, 예, 그렇죠. 그때는 뭐 형 아니면 누가 나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피부치 형제 아니면은. 어? 자, 그래서 정말 다급해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제 그 다급함이 지나니까 생각이 슬슬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뀐 거죠. 그러니까 갈대님도 뭐 그런 경험 많을 거 아니에요. 우선 너무 남편에 많죠. 대한 예, 생각도 뭐 예, 옛날 생각과 지금 생각이 뭐 다른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예, 많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진심 같았다 하더라도 예, 예, 사실은 진심이란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급하니까 정말 그 같은 생각이 든 거죠. 예, 예. 그렇지만 그건 그때 상황에서 난 생각이고, 음, 음, 또 다른 상황이 되면 생각은 또 다르게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변하는 예. 거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을 음,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 예, 근데 그걸 붙잡고 계속 괴롭고 있으니, 힘들고 있으니, 또 원망해서, 미워서 힘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더 좋아질 수도 있었는데 억울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또 불편하고, 예,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미워해서 불편하고, 또 내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불편하고, 그게 예. 뭐예요?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잖아요. 그 어리석죠. 예? 자, 그렇게 생각은 그런 것일 뿐인데, 그 예, 생각을 믿어서 그 생각이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사실은 뭐 그 생각이야. 그때 다급하면은 뭐 어떤 생각, 누군들 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입장 바꿔놓고 보면은, 형이 만약 그런 상황이어도 형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그러니, 예? 음, 그러니 봐요.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는 것은 그 생각이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생각이라는 음, 것이 그런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고 저렇게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예, 그런 것이란 그 이해, 그것에 의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응? 예, 이해 득실이 같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런 불편이나 그런 미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 그런 불편 때문에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예, 또 어쨌든, 그래도 갈대님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이 자각에 의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만은, 시동생은 어때요? 아직도 그런 상황이라면 아직도 욕심에 빠져 있는 상황일 거고, 응? 예, 형한테 정말 미안해라는 아직 그런 마음이 안 온다는 것은 아직도 지금 이 순간의 생각에 빠져서 그런 거고, 욕심에 빠져서 그런 것일 테니, 예, 가령 이 갈대님은 막 그 정도 괴로움에서 그런 자각이 일어나서 자유롭겠지만은, 예, 시동생은 그 욕심의 크기만큼 괴로움이 경험돼야 그런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이해득실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왜냐하면 시동생은 그렇게 가진 것으로서 좋았던 것만큼 괴로움이 경험될 수밖에 없고, 그 괴로운 경험을 통해서 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될 테니, 예, 어쨌든 그만큼 괴롭게 되니 이해는 예,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갈대님이 원망하지 않아도 시동생은 스스로 욕심으로 좋았던 그만큼 예, 스스로 욕심으로 그만큼 괴롭게 될 거예요. 예, 그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갈대님은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아도 돼요. 응? 예, 갈대님이 벌 주지 않아도 스스로 벌 받게 되어 있으니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괴로움을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음,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음, 자각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을 성스러운 찌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어, 예, 자, 그렇게 해서 갈대님의 삶은 비록 뭐 많이 가진 사람보다 그만큼 갖지는 않아도 예, 뭐 굶지 않고, 또 요즘 보니까 뭐 이 남편하고 오손도손 재밌게 사는 것 같으니 이제 자식들에 대한 걱정도 이제 놓여짓고, 응? 예, 이제 따님도 어쨌든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으니, 예, 예, 그로 그러니까요. 인해서 괴로움이 경험되면은 갈대님처럼 또 그 괴로운 경험을 통해서 또 자각이 올 기회가 되겠지. 그렇게 자유로워지겠지. 응? 예, 예, 아들도 취직해서 어쨌든 자기 삶을 살고 있으니 뭐 거기도 물론 살면서 또 괴로움이 경험되겠지만은 예, 예, 그 괴로움의 경험을 통해서 또 자각될 그런 기회가 오게 될 테니, 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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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거나 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건 보세요. 그건 갈대님의 큰 복이잖아요. 예, 응?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많이 자유로워졌으니까요. 그렇게 바로 그 괴로움의 경험, 불편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아, 그렇습니다. 음. 예, 이제 거사님 음,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 예, 거사님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참, 예, 갈대님. 자, 그 남편에 대해서요. 예, 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 병원에 가요. 이제 물론 내일 모레 병원에 가는 것은 일반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이 건강 뭐 보험공단에서 보내주는 예, 예. 그걸 하고 또 18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병원에 가요. 이 팔하고 이목 뒤에 요 뭐 혹이 하나 나가지고 그거 뭐 점검 받고, 아, 거사님이요? 예, 그래서 뭐 예, 필요하면 떼려고 가는데, 예, 예, 저는 이게 뭐 이 괴롭다 또는 뭐, 이게, 이런 것이 뭐,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 어, 그, 이렇게 이 컵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릇을 들었는데, 예, 평상시에 들었는데, 그릇이 툭 들어서 깨졌어요. 예, 자, 그럼 뭐예요? 근데 왜 그렇지라는 생각이 나서 손을 보니까 손에 기름이 묻어 있어요. 예, 어? 그런데 기름 묻은 줄을 모르고 이 손에 묻은 게 아니라 그릇에 기름이 묻어 있었어요. 어? 예, 그걸 모르고 들으니까 그 기름 때문에 미끄러져서 쏙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깨졌어요.
그러면은, 그 기름이 묻어 있었구나. 그러면 혹시 다른 것에도 기름이 묻어 있나? 한번 보고, 그냥 예, 면 되는 거죠. 예, 예, 뭐, 불편하거나, 괴롭거나, 또는 이게 뭐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죠. 예, 예, 그냥 그런 거죠. 예, 우리 몸이라는 것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남편이 요즘 자꾸 상을 떨어뜨린다든가 뭔가를 떨어뜨린다면은 예, 예, 이 가령 뭐 그릇에 기름 묻은 것처럼 예, 가령 그 어떤 이 몸의 어떤 이 현상이 예. 그 알아지지 않는 어떤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예, 어때요? 가령 뭐 기름 같은 거면 씻으면 될 거고 예. 가령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이 손에 자꾸 일을 많이 해서 손이 매끌매끌해졌으면 뭐 장갑 끼고 이렇게 들면 될 거고 응? 예.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볼 수는 있는 거죠. 평상시와 다르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식탁에서 먹기로 했어요. 이제 음, 그거 들고 날고 할 때, 음, 이제 아무래도 음, 저기 또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음, 그냥 점심, 저녁도 이제 무조건 식탁에서 먹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럼, 운전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음, 약간 음, 그전하고 다르기는 해요. 음, 다르기는 하는데, 음, 그 검사를 어떻게, 뭘 받아야 좋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예, 옛날 어른들이 왜 자꾸 그 밥 먹다가 흘리는 줄이 이해가 되더라고.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어? 아, 이게 자꾸 흘려지는 경우가 있는 거야. 예, 어? 예, 예. 이제, 근데 뭐, 어느 정도는 뭐, 괜찮은데, 예, 가령 뭐, 그게 이 팔에 힘이 팍 떨어진다든가, 예, 예, 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뭐, 이게, 물론,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면은, 그럼 예, 뭐, 그게, 가령 뭐, 마치 그릇에 무슨 기름 닦듯이 그렇게 닦아지는 것이 아니라면은, 예, 예, 뭐, 그러면 그냥 그런 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다고 예, 해서 뭐, 불편하고 그런 것을, 뭐, 괴롭고 그런 것은 아닌데, 뭐, 불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괴롭다는 아닌데, 예, 예. 근데 가령 그런 것이, 어떤, 예를 들어서 기름 묻은 것처럼, 우리 병이라는 것도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름 묻은 것 같은 그런 것을 닦아내면 그냥 될 문제. 예? 아니면은, 닦아낼 수 없는 거라면은, 그냥 장갑 끼면 될 문제. 장갑 끼고 안 미끄럽도록 장갑 끼고 하면 될 문제. 이런 거와 같이, 예, 예, 그 뭐 괴롭거나 뭐 비정상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음, 나이가 들으니까 이렇게 음, 순발력이라든지 음, 이렇게 왜 거리감 같은 거 음.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만 그렇지, 생각을 하고 그렇지,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뭐 가령 그 정도일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 조금 뭐 그런 것이 알아지면은 뭐 조심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식탁에서 먹는다든가 뭐 그러면 되죠. 그런데 예, 만약 예, 그것이 그런 정도를 좀 벗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예, 예.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능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가령 어떤 가령 우리가 바이러스 들어가면 감기 걸리듯이 예, 예,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뭐 비정상이나 이런 그런 문제, 괴로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 감기약 먹으면 되는 거죠. 예, 예, 또는 뭐 감기약 없으면은 뭐 생강차 끓여 먹고 한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일 수 있을지도 모르니 예, 예, 그런 것도 가령 요건 조금 좀 이 단지 좀 나이가 들어서 어떤 뭔가 일어나는 그런 거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예, 예,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앞으로 조금 관찰을 해보고, 음, 음, 예. 그런데 어쨌든 걱정하거나 뭐 괴로울 일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전 같으면 음, 저는 걱정했을 거예요. 어, 아,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먹어서 이런 게 아닐까. 어, 아니면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음, 지금은 음, 그냥 그렇게 좀 마음이 편해지고 지금 거사님께서 음, 말씀하시니까는 음, 아, 그런 기능상의 어떤 문제가 음. 생길 수도 있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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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도 그래서, 어, 이 다음 월요일 날
예, 병원에 갑니다. 목 뒤에 있는 혹 생긴 거 하고, 요 예. 오른팔 관절 부분하고 한번 점검 한번 받으러. 그러니까 권사님께서는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난 거라면은, 예, 그렇죠. 기름처럼 닦아낼 수 있는 거면 닦아내는 거고, 예, 예,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예, 하여튼, 그래, 이러나 저러나, 우보고 사는 그것 때문에 괴롭다, 이런 것은 없다는 음, 거예요. 예, 응? 예, 물론,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불편하다라고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 아니, 뭐, 팔 하나 없으면 팔 하나 없는 대로 사는 것을 불편이라 생각하면 불편하지만은, 그냥 그런 거지, 뭐. 응? 예, 예, 오른팔을 못 먹으면 왼팔을 먹으면 되는 거고, 응? 예, 이빨이 없으면 쫑쫑쫑쫑 썰어서 그냥 푸치로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응? 그것이 다른 사람은 불편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그런 대로 사는 것이 그냥 음, 그대로 가면은 불편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니죠. 예, 그렇죠. 뭐 음,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하고 그냥 똑같이 사는 거나 똑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상, 비정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아, 바로 그런 삶,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음, 그래, 한번 이제 음, 남편, 음,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식탁에서 먹자라고만 음, 얘기하고는 더 이상은 얘기는 음, 안 했는데, 음. 한번 뭐 얘기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남편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 그때 좀 어지럼증이 있는지, 또는 그렇죠. 몸에 좀, 어떤 이상이 있는지, 뭔가 평상시하고 좀 다른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있는지, 예, 예, 그렇게 해서, 어, 그러면 한번 병원에 한번 가서 한번 진단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예, 음? 예. 뭐, 그렇죠. 제가 이야기한 그런 삶의 한 모습으로서, 예, 음? 예. 음, 그렇지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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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사님 무슨 말씀인지 잘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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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예.